안녕하세요, 달꿀부부입니다. 오늘은 저의 산후 우울증 이야기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마 요즘도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뭐야, 나 그거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산후 우울감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출산 후 모든 산모가 겪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하고 준비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들의 출산 후기가 아니라 출산 후에 겪게 될 감정들에 대한 준비예요. 급격한 호르몬 변화, 신경 전달 물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은데 이게 금방 왔다 가면 다행인데 정도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지난 출산 후기 1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4시간의 힘든 출산 과정을 겪었고 출산하자마자 아이와 한방에 지내면서 바로 모유 수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 가슴이 작기도 하고 유두가 짧아서 아기가 되게 빨기 힘든 가슴 모양이래요. 지안이가 잘 못 빨고 막 배고파서 울고 자지러지면 저도 같이 울고 유두에 상처가 생겨서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어느 날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열도 나고 못 참겠어서 물어보니까 유선염이 왔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먹었죠. 갑자기 지안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설사를 하기 시작해요. 엉덩이가 진짜 막 빨갛게 부어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정말 여리디 여린 그 살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때 심정은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제가 먹은 항생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진짜 밤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뭐지? 나 물 먹고 싶었어, 사실. 고마워. 수유실에 가보면 다른 엄마들은 진짜 따뜻한 눈빛으로 평화롭게 수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매일매일 울면서 수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저의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 수유를 할 때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 죄책감 때문에 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배고플 시간이 다가오면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내 모유에 안 좋은 게 들어있어서 지안이 항문에 그렇게 발진이 생긴 걸까? 내가 임신 때 먹는 걸 너무 안 가려 먹어서 그랬나? 나는 나쁜 엄마인가? 까지 생각이 미치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더 심해져요.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원래도 잠을 못 자면 되게 예민해지는 성격이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배고프다고 우는 아기를 보면서 짜증이 밀려오고 그런 짜증이란 감정을 갖고 있는 제가 혐오스러워서 또 눈물이 나요. 웃기죠? 정말 출구가 없는 암흑 속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출구가 있을까? 과연 출구가 있기는 한 걸까? 이러면서요. 아이가 울면 저는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임신 한 10달 동안 그렇게 책 읽고 유튜브 보고 공부를 했는데도 막상 신생아가 내 앞에서 우니까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우는 아기를 달래야 되는데 저는 그때 아기가 울면 너무 미웠어요. 나는 모성애가 없나? 모성애라는 게 아기를 낳으면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신기하고 이쁘긴 했지만 그게 사랑한다는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당장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잠을 자고 싶고 커피가 마시고 싶었어요. 이 아기 때문에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죄책감이 되고 그런 난생 처음 겪어보는 낯선 감정들에 당황스럽고 엄마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나쁜 엄마야. 하면서 막 또 펑펑 울어요. 만약 아직 출산 전이시라면 제가 좀 또라이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의 오붓한 시간은 꿈도 못 꾸겠죠? 둘이서 오붓하게 여유롭게 여행 다니는 것도 못하겠죠? 철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니까 나를 잃어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다는 게 그렇게 괴로운 일인지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엄마가 되고 다 엄마로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아이를 갖는다는 건 생각보다 더 오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예요. 이제 제가 이런 우울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출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한테 무조건 자라고 하고 아기를 봤어요. 제가 5시간 정도 자고 나면 남편과 교대를 하고 그렇게 새벽을 아기와 함께 보냈어요. 만약에 이런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과연 그런 우울한 감정을 겪으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육아와 가사는 남편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하는 거죠. 물론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요. 근데 그게 신생아 육아랑 비교할 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비교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같이 아이를 낳았으면 뭐든 같이 해야죠. 아이를 낳으면 닥칠 상황들을 어떻게 둘이서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신혼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이프에겐 남편의 사랑이 가장 큰 해결책일 수 있어요. 저는 유선염이 자꾸 생겨서 한 달 내내 항생제를 달고 살다가 36일째에 단유를 했고요. 그때부터 바로 수면 교육을 시작했어요. 아이가 분유를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서 조금 더 오래 자고 수면 교육 4일차부터는 4시간씩 자더라고요. 그 후로 텀이 점점 길어져서 육퇴 후에 남편이랑 맥주도 한잔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좀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따로 자니까 짧은 시간 자더라도 피로가 금세 풀리기도 했고요. 생후 21일이 지나자마자 지한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산책도 가고 카페도 가고 바닷가 드라이브도 가고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아이가 안전하기만 하다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어요. 바깥 바람을 쐬고 맛있는 걸 먹고 돌아오면 기분이 한결 괜찮아지더라고요. 조리원 동기들을 만나거나 이웃 사람들을 만나거나 먼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어른과의 대화가 절실해져요. 아이를 낳고 나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엄마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나로서의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랑 저는 일주일에 하루씩 온전히 자기만의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친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멍 때리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기도 하고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엄마이지만 나로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이 힘들다면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행복은 엄마 아빠의 행복 속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겠죠. 자기 전에 스스로 토닥토닥 잘했어?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주세요. 남편분이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도 위로가 안 될 땐 그냥 펑펑 우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시간이 나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을 연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도 불안한 마음에 우울감을 자주 느끼고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 분명 행복한 엄마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길고 지루한 내용인데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